2025학년도 대학 입시 안내, 오늘은 서울 시립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입시 결과와 또한 입시 전형은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고,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더욱더 자세히 공유를 한번 할 텐데, 오늘은 일단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 공유 세미나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 하면 유명한 게 고교 유형별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지원자, 최초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점수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바로미터 같은 그런 대학입니다. 잘 보시고 시립대뿐만 아니라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3학년 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되게 유익한 자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궁금해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조만간에 입학 그 결과를 다 알려줄 테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어디가 사이트 통해서 다 공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서울 시립대는 학종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학종 1이 면접형이고 학종 2가 서류형인데, 일단 면접형만 놓고 보면 뭐 기회균형이나 사회공헌 이 전형은 이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면접형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일단 같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점수가 다릅니다. 자, 지원자는 일반고는 보통 2등급 대 아이들이 많이 썼다고 보면 되겠고요. 2등급 대, 3등급 대 이 학생들이 많이 썼고, 자사고는 이거보다 점수가 좀 더 뒤로 밀려있는 아이들, 특목고는 더 밀려있는 아이들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자연은 자연은 인문 전형보다는 좀 더 점수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만큼 서류가 이 자연 계열은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원자만 놓고 보면 인문은 일반고가 2.68 평균입니다. 단순 평균. 자사고는 3.75, 특목고는 4.22라는 얘기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고 2.95, 자사고 4.47, 특목고 5.99. 이게 지원자의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붙었냐? 아니죠. 자, 최초합 점수를 놓고 보면, 자, 일반고는 2.38, 자사고는 3.16, 특목고는 4.18. 자, 이 자체로만 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시립대처럼 이렇게 고교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하지만 대부분 요거를 섞어서 보여주죠. 그나마 경희대처럼 이렇게 3포도를 보여주면 대충 뒤에 있으면 자사고 아니면 특목고라고 우리가 예측은 하고 예상은 하지만, 이 또한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죠. 입학 설명회나 이럴 때 가서 사정관들이 구체적으로 여기는 자사고고 요거는 특목고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이렇게 분리해서 알려줍니다. 일반고, 자사고, 그러니까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점수로는 더 떨어지고요. 특목고는 더 떨어지죠.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특목고의 서류가 가장 좋다는 거고, 자사고의 서류가 그 다음이고, 일반고는 그렇지 않다. 일반고 2등급과 자사고 3등급과 특목고 4등급이 동급일 수밖에 없다. 이걸 단순하게 고교 유형별로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특목고나 자사고의 서류가 더 경쟁력이 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차츰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최초합은 2등급 대 초중반, 그죠? 2등급 초중반, 2.5등급 안쪽에 많이 있죠. 보통 시립대의 그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보통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에서 붙기 때문에 그거보다 살짝 뒤로 밀려있는 이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면접형으로 지원해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사고, 특목고와 이 내신을 가지고 일반고 학생들이 적용하는 일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2.34, 4.23, 5.58입니다. 그러니까 인문보다 점수가 좀 더, 일반고는 좀 더 평균이 높고요. 자사고나 특목고는 점수가 좀 더 낮습니다. 이 특목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서류의 경쟁력이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또 교육과정상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 우리가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대학에서 다 안다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목고기 때문에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라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 대비해서 학종에 대한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내신만 듣고 보고 5등급짜리도 서울시립대 붙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내 내신은 4등급이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합은 뭐 이렇게 여러 개 붙은 학생들이 추합해서 빠져나가서 마지막 등록한 학생들의 점수인데 아까 최초합 교육보다 점수가 좀 더 뒤로 밀려는 있죠. 아무튼 일반고는 2등급 중반, 자사고는 3등급 중반, 특목고는 4등급 초중반, 인문이 그렇다는 얘기고 자연은 일반고 2.4가 평균이고요. 자사고는 4.3, 특목고는 6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만 단순하게 고등학교 유형별로 다르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특목고의 서류가 자사고 서류보다 더 좋고 또 특목고 학생들이 또 일반고 학생들보다 면접도 더 잘 보기 때문에 이런 2등급, 3등급, 4등급이나 차이 나는 이 내신도 충분히 극복을 했다. 이 얘기이고요. 자, 서울시립대의 학종 2 전형이 바로 서류형 전형인데 이 서류형으로 뽑는 모집 단위가 3개가 있습니다. 국제관계, 경영, 도시, 사회학과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 잠깐 놓쳤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인문 쪽에서 보면 경영학부는 그 면접형에서 아예 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국제관계학과 봤죠? 국제관계학과 같은 경우는 면접도 뽑고 그 다음에 도시사회학과도 면접형에서 뽑지만 경영학부는 오로지 서류형만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뽑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이 세 개 학과이지만 보면 국제관계학과도 마찬가지로 지원자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점수가 이렇게 조금 차이 있고 오히려 문과 계열이다 보니까 이 국제관계나 경영학부는 자사고의 점수가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최초 합격자 놓고 보면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는 1.74, 특목고 3.47, 경영은 1.89, 3.74, 3.68. 실제로 뽑는 인원이 한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국제관계 같은 경우는 5명, 6명밖에 되지 않고 경영학부는 많이 뽑습니다. 30여 명 뽑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자, 도시사회학도 그렇게 많이 뽑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서류형은 말 그대로 면접이 없이 그냥 서류만 가지고 뽑는 건데 우리 일반고만 놓고 보면 지역균형 점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놓고 보면 만약 이것까지 섞어서 발표하게 되면 뭐 3등급에서 2등 후반이다 그러면 그 내신 점수에 현혹돼서 서류에 대한 준비도 없으면서 이렇게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서울시립대 학종 관련된 현황을 좀 알아보면 자, 크게 보면 종합전형 1이 면접이고 2가 서류형입니다. 주로 면접형이 대부분이고요. 서류형 아까 말했지만 3개 학과밖에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80명밖에 뽑지 않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경영학과인데 전년 대비해서 2023학년도 대비해서 2024학년도에 학종에 대한 지원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35%가 늘었죠. 다른 대학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종 교과가 줄고 학종이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크게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가 2024학년도 같은 경우가 학종에서 그 생활기록부에서 기재 사항들이 많이 축소가 됐던 적용했던 그런 학년들이었고 게다가 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첫 번째 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험생 우리 고3 학생들 인원이 가장 적은 학년이다 보니까 매 고등학교에서 매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내신에 대한 강점을 보인다라고 느끼는 학생보다 내신이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더 많게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 교과 전형에 나서기보다는 이렇게 종합 전형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더 많이 지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흐름은 쭉쭉 갈 거라고 보고요. 그 1, 2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는 자기가 서류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 전형에 위치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풀려나가면서 활동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폐지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증가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난 이 시점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립대 종합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원이 면접형이고 투가 서류형입니다. 서류는 말 그대로 서류 100% 놓고 보는 거고요. 원은 서류에서 선배수를 먼저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40%를 적용하는 겁니다. 2025학년도 우리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5대5로 바뀝니다. 그 학종의 평가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시립대는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경희대를 필두로 해서 5개 대학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돈을 들였는데 대학마다 약간 다르죠. 그런데 시립대는 이름도 다르지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 잘할 수 있을지를 보는 역량이기 때문에 좀 비슷해요. 사회 역량도 마찬가지로 공공의식을 체득한 인재 이런 말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 역량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잠재 역량이라는 게 그러면 진로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경계를 넘는 소통과 융합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그래 놓고 다학제적 전공 수학 열의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전공 어떤 특별한 진로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거보다는 흔히 말해서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인 거 보니까 얼만큼 탐구하고 얼만큼 공부하고 얼만큼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궁금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보이는 의지 이런 걸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반 대학에서 보여주는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역량 좀 그 범위가 좁은 진로 역량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말로 뭔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심화 연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부의 태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약간 내가 어떤 특별한 전공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고 하는 학생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탐구해봤다 이런 어떤 느낌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은 아까 면접형에서 2단계에서 보는데 일단 면접위원 2명이 1명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면접 시간은 12분이고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느냐 일단 제출 서류 근거니까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밖에 없어요. 생활기록부에 돼 있는 것 그중에 특히나 세특이나 창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협업 이런 것도 얼만큼 주도적으로 했는지 실제로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집단위 학문 분야에 필요한 기초학 과목의 이수 여부 이건 교육과정 얘기죠. 그리고 그 교육과정 핵심 개념과 지식을 얼만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물리학 시간에 배웠다고 세특에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얼만큼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학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과 안착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이 진로 선택하게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얼만큼 적극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느냐. 아까 평가에서 우리가 전공을 너무 이렇게 깊이, 그러니까 전공 관련 활동들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얼만큼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이 노력을 본다. 제가 작년에 3학년 부장일 때 작년 1월달, 2월달 대학들 많이 찾아가서 세미나 그 다음에 설명회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슈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각 대학마다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공학 계열이면 물리학 계열의 과목들을 듣지 않고 오면 손해볼 수 없다.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공대 들어간 학생이 물리학 어렵다고 물리학을 안 배우고 지구과학을 선택한다.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동국대 같은 경우는 경영경제 가는 학생이 미적분을 듣고 오면 상당히 좋다. 안 되면 경제 수학이라도 만약 학교에 개설돼 있으면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수학에서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니까 수학 계열의 어떤 선택 과목들을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왠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선택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학종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대한 활동의 변화가 됐죠. 지난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학교들 학생들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을 좀 했다는 얘기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블라인드 평가하는데 그래서 어느 대학인지 모르고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에 대한 프로필을 보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만 놓고 봐도 이 학교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는 입학사정관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물론 특목고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를 잘 준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자, 그 다음에 평가 항목 축소에 따라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봐야 될 어떤 요소들 있죠. 대표적인 게 세특, 그다음에 창체의 자율과 진로,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도 폐지되었고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 입장에서 뭔가 사정관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집 중요하다. 블라인드 평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과정 편집표 중요합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교육과정을 얼마큼 제대로 짜려고 노력하는지 교육과정 부장님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협조해 줘야 되고요. 얼마큼 중요한지를 같이 알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큼 다양한 선택권을 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게끔 해주는 게 이 대학 입학하는데 특히나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문은 관심 정도를 보여주는 정도지만 자연 같은 경우는 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리학 1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학생이 물리학 2나 되게 어려운 그 과학 관련된 실험이나 이런 걸 들었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눠지는데 A 맞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 특히나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 들었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얼만큼 충실히 수업에 참여해서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채웠는지를 보겠다. 뭘로 확인합니까? 세특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듣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잘 듣고 잘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블라인드 평가. 자, 하라고 해서 확인하는데 다 안다. 하지만 대학에서 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좀 잘 주고 못 주고 이런 개념 아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면접 준비하면서 많이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종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면접에서 되게 잘할 확률이 높은데 상당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궁금해서 자기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흉내만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특에 쓰여져 있는 여러분들 발표했던 거, 여러분들 토론했던 이런 것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면접평에서 면접평가 비중이 40에서 50%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대입 전형 자료의 축소죠.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세특과 창체입니다. 세특에 쓰여져 있는 자료가 어설프게 발표.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30분 대에 인터넷 검색해서 뭔가 발표하려면 하지 말아라. 제대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준비해서 발표해라.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개별화 시켜서 아이들의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 플러스 선생님의 평가를 담아서 적어 놓으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할 거 다 하는 거고요. 대학은 또 그에 맞춰서 잘 평가해 주면 되겠다. 마지막 대학.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선생님들이 써준 세특을 어떻게 하면 잘 기준을 나눠서 평가할 건지를 고민하시고 평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창체 시간에 특히나 자율활동 시간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탐구 보고서를 1년에 하나씩은 쓰게끔 만드는 과정하고 있습니다. 학년 특색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진로에 대해 탐색을 하고 진로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탐색을 하고 1학년 때는 모둠으로 2, 3학년 때는 개별적으로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쓰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잘 말해서 할 테니 대학은 거기에 맞춰서 잘 평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검증을 더 하기 위해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종 2 서류형의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과감한 또 시도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년의 변화들이 지금 좀 줄고요. 원은 비슷하고 서류형은 좀 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영학부는 제외하지만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대학은 또 대학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를 뽑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우리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대학을 들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마지막에 말미에 알려드렸던 학종평가에 대한 시사점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신만 잘 따서 대학 가려고 하는 방법, 교과 전형 외에도 학종이라고 하는 또 기회의 또 전형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된 자료가 있으면 서울시립대 다시 한번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